네, 안녕하세요. 네, 신홍과사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보호세사는 무엇인가를 배웠고, 이제 보호세사에 대한 근거 법률을 봤습니다. 그래서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각종 고시를 봤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범위예요. 자, 다음을 보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관세법에 대해서 근거를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시행령입니다. 보호세사랑 관련된 보호세사 관련된 시행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보호세사에 대한 직무라고 되어 있어요. 보호세사 직무. 보호세사 직무. 보호세사는 직무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는 일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야. 하는 일이고 얘는 지켜야 되는 일. 보호세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호세사 이제 시험 와가지고 합격되면은 보호세사 이제 자격증이 나와요. 아래 보면 관세청장 누구누구 해가지고 자격증이 이제 우편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보호세사에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호세사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한다? 보호세사 등록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근무하고자 하는 보호세구역을 이렇게 관할하는 세관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죠? 무슨 뭐 평택 지역이다. 그럼 평택 세관이 있겠지. 그러면 거기다가 뭐 한다? 보호세사 등록을 별도로 해야 돼요. 보호세사 등록을. 그러니까 자격증만 있다 해가지고 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근무하고자 하는 보호세구역에 관할하는 세관장한테 보호사로서 등록을 해야지. 그러면 그 세관장은 뭐 한다? 이 보호세구역에 대한 관리 누구한테 한다? 이 보호세구역에 대한 보호세사한테만 관리하면 되는 거야. 왜냐? 이 사람이 다 관리할 거니까. 그럼 이 사람한테 보고만 받으면 되겠지. 그죠? 면세점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이제 시내 면세점, 그다음에 이제 출구점 면세점, 그다음에 이제 생겼점 입구점 면세점 등등이 있잖아요. 또 외교가 면세점이 있지. 근데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세 같은 경우에도 보세 판매자 같은 경우도 자율 관리 이제 보세 구역을 될 수가 있어요. 왜냐 특허 보세 구역이니까. 그래서 이런 그 자율 관리 그러한 면세점에서 이제 보세사로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다 서울에 있다. 그러면 그 면세 서울에 있다. 뭐 종로에 있다. 그러면은 서울세관장한테 가가지고 보호사 등록을 하셔야 돼. 그죠? 자, 그래서 보호사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면 이것도 다 시험 문제예요. 이거는 뭐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 보면은 보호세 환물 및 내구 물품의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이라고 되어 있다. 입회는 뭐냐면은 그런 이제 보호세 창고에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은 가서 보란 얘기입니다. 입회. 그다음에 확인. 정말 반입 신고된 물품과 현품이 맞는지 뭐한다? 보호세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세관에서 할 일을 거의 대신한다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보면 보호세 환물 및 내공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뭐다? 눈으로 가서 봐야 되는 것이고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뭐를? 보호세 환물과 내구 물품을 보면은 보호세 환물 이해가 되실 거예요. 관세가 보류된 물품 보면은 내구 물품도 있습니다. 선생님, 웬 내구 물품이 뭐예요? 내구 물품 그래서 관세법에서는 물품이 두 가지가 있어. 내구 물품이 있고 외국 물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물품, 국내 제조된 물품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에 제조된 물품도 뭐다 보호세 구역에 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세 창고 같은 경우에도 내구 물품이 반입될 수가 있어. 하나 예를 볼까요? 내가 이제 세관장한테 특허를 받아가지고 보호세 창고 뭐예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장소가 보호세 창고죠. 창고가 있는데 나는 이제 특허를 받았어. 근데 이거를 이제 업을 하려고 하는데 웬걸? 외국물품이 많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럼 창고가 빙빙 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 망하지.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일정한 부분에서 내국 물품을 또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 물품이 또 보호세 구역 반입될 수가 있어요. 이거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호세 구역 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이라고 되어 있다. 자, 일단 보호세 화물이나 내국 물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물품에 대해서 뭐 한다? 관리를 해야 돼. 관리를. 왜냐면 세관에 다 등록이 됐잖아요. 저런 보호세 화물 내용품이 반입 또는 반출될 때는 세관한테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들어올 때는 반입 신고, 나갈 때는 반출 신고. 두 가지는 꼭 해야 돼. 그래야지만 세관에서 잔량 관리가 돼.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반입식으로 됐다. 그럼 정말 그 물품이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다음에 한 개가 반출됐다. 그럼 여기 몇 개 남아 있을 때요? 한 개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 운반 같은 거 할 때, 또 보호 작업할 때 그런 취급에 대해서 뭔다 실제로 가서 봐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쭉 하고 머릿속에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야지만이 답을 다 짧은 시간에 맞출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3번 보호세구역 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 관리에 대한 감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제 보호세구역에는 보호세 화물이 있죠. 누가 가져가면 안 됩니다. 밀수야.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세구역에 대해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입회가 아니죠. 감독이죠. 그다음에 그 보호세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열쇠함이 다 있을 거예요. 열쇠함도 뭐한다? 관리한다. 뭐다? 이런 시거장치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은 이제 인적 관리죠. 보호세구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독을 또 해야 된다. 그다음에 5번 견품 맞출 샘플이에요. 보면 이제
해외에서 물품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 물품에 대해서 잠깐 보고 싶어. 그러면 겸품 반출 허가를 받아서 물품이 반출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겸품 반출에 대해서도 뭐다 보호세사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반출, 그다음에 샘플 보면은 다시 회수를 해야 됐지, 그렇죠? 그런 것들도 보호세사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가 뭐다 그 보호세사에 대한 직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 문제 항상 나옵니다. 항상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호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서를 세관장한테 제출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보호사 시험을 보게 되면 뭐다? 보호세사 자격이 생긴다. 자격이 생기면은 뭐한다? 내가 일하고자 하는 보호세 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한테 해가지고 뭐한다? 보호사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등록. 그래서 세관장한테 하는 거예요. 세관장. 이것도 틀리 나오지. 관세청장한테 제출한다? 아니에요. 세관장한테 보호세 자격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보호세사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세관장은 신청을 한 자가 법제 165조 1항 요건, 바로 뭐예요? 보호세사지. 이런 요건 갖춘 경우는 보호세사 등록증을 교부를 합니다. 저는 이제 관사잖아요. 관사 같은 경우도 관사 시험 보게 되면은 관세사 자격증이 나와요. 보면 이제 관세청장도 누구 해가지고 보호세사 자격증이 관사 자격증이 뿅 하고 나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관사 이제 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관세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세법인에 대해서도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내가 속한 지역의 세관장한테 뭐한다? 관세사 등록을 해야 돼. 그보다 등록증이 또 별도로 나와. 그래서 전 두 개예요. 사무실 거는 두 개입니다. 제 사업자 그 등록증, 그다음에 관세사 자격증, 그다음에 관세사 등록증을 전 뒤에다 붙여놔요. 그렇죠? 저도 이제 보호사 자격증은 있지만 근데 아직 등록은 안 했지. 왜냐하면 보호사로 일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세관장한테 등록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관장은 신청을 한 자가 맞죠? 보호사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이럴 수 있어. 아니, 보호사 합격하는데 등록증을 또 줘? 근데 이게 이해가 되시죠? 왜 등록증을 주는지. 자, 그다음에 보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거 뭐냐면 이거예요. 보수교육. 자, 요거에 대해서도 들을 말이 있죠. 보면은 이제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관세청장이 정하는 고시 같은 경우는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뀌어요. 제가 이제 그 작년도 문제를 추가해서 이제 기출문제집이 이제 나와요. 이제 수년간의 기출문제 및 해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뒷면에 이제 그 2019년 시험 2019년 초부터 현재까지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관세청 고시를 정리를 해놨거든요. 뒤에다 그 기출문제 뒤에다가 이제 박아놨어요. 보면 양이 꽤 됩니다. 꽤 돼요. 한 1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개정 취지 다 있거든요. 근데 개정된 사항 중에서도 이제 보호세사 시험과 관련된 것만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만큼 이제 보호세 관련된 이러한 관세법 등에 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개정이 되고 바뀌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책도 새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개정에 대한 추록도 이제 기출문제 뒤에다가 제가 해놓은 이유가 계속 바뀝니다. 계속 매년 바뀌어요. 매년. 그래서 책을 내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이유가 이게 개정에 대해서 이제 관세법 시행령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관세법 시행령. 그래서 그것까지 개정된 그것까지 해서 강의를 해드려야지. 왜냐면 아직 공고 안 났잖아요. 시험 공고일 전에 개정되면 다 시험 범위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책도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걸로. 그리고 만약에 뭐 작년 또 강의를 보거나 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 기출문제집을 있는 추록에 대해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 추록에 대해서도 별도로 강의할 겁니다. 그렇죠? 작년 거만 듣고 이제 강의를 이제 올해 시험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것만 추려가지고 또 강의를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지금 올해 시험을 지금부터 준비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기본서 새로 나온 거, 뭐 기출문제 산 경우에는 구매하신 경우는 요거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보호세 관련된 법률들이 규칙 등이 계속 바뀌니까 그러한 보수 교육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이런 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이런 보수 교육을 진행을 해요. 보수 교육. 그죠? 저 관세 마찬가지예요. 관세도 매년 연초에 관세사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 보수 교육을 합니다. 그죠? 왜냐면 뭐 관세사 보세를 하더라도 이제 법령에 대해서 항상 개정된 것들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뭐 바쁘거나 뭐 귀찮거나 뜻이 없거나 해가지고 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개정됐어.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법 어긴 거잖아.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호사 시험에 대해서는 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법제 165조 1항에 따른 보호세 업무 관련 업무에 관한 시험 과목은, 그래서 보호사 시험 과목은 다음 같고와 같고,
해당 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이 뭐다? 100점 만점이에요. 과목표로보다 25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당 이제 한 문제당 4점이죠. 만점을 하여 매 과목당 40점 이상. 꽈락 40점 이하면 안 돼. 40점까지는 돼. 40점까지 돼. 하지만 40점 이하로 떨어지면은 다른 거 한번 잘못하고 평균 60점 넘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 꽈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 평가가 아니에요. 우리 시험보다 절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평균 60만 넘고 그다음에 매 과목이 40점 하나라도 40점 이하가 있으면 40점 이하 안 되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뭐 거의 그 자격사 시험이 다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총 5과목이 있어요. 통관 절차, 보호세 관리, 그다음에 화물 관리, 보호세 화물 관리, 그다음에 수출입 안전 관리, 자율 관리 및 관세 벌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순서가 얘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얘가 나와요. 얘 세 개는 순서로 나오고 순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됐고 그다음에 보호사 시험 관련된 이제 그 시행령에서 이제 관선장에 위임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관세청장 고시지. 그래서 보호세사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또 있어요. 보호세사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관세법에 이제 보호세사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는 관세 법령에 딱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없었어요. 다 보호세사 고시에 있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고시나 시행 규칙, 고시에 있던 내용들이 갑자기 관세법으로 격상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시에 있던 내용들이 시행령으로 격상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중요한 것들은 이제 법률로서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보호세사 운영에 대해서도 관세청장이 운영하는 고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그렇죠? 자, 보면은 전형 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보면은 이제 실제로는 누가 한다? 보호세사 시험에 대한 공고, 출제 등은 누가 한다?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누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한다. 기억납니까? 관세청장이 한국관세물류협회장한테 보호세사 시험에 관련된 사항을 위임합니까? 위탁합니까? 위탁한다 그랬어요. 위탁. 이기 때문에 한국관세물류협회장한테 위임을 하게 되면은 관세청장 승인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관세청장이 아직도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고 사무처리만 물류협회장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행을 예고하더라도 관세청장의 승인은 받아야 돼. 그렇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세관장의 승인? 아니다. 관세청장의 승인이다. 자, 그래서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보호세사에 대한 전형은 뭐다? 매년 실시를 합니다. 매년, 이것도 중요하죠. 매년 실시를 합니다. 다만 보면은 수급사항을 고려해서 관세청장이 또 승인을 받아야 돼. 승인. 이유도 아시겠죠? 허락은 관세청이 하는 거야. 승인 받아서 뭐다? 2년마다 한 번씩 또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2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보호 있는 자가 더 그러고 보호세사 자격을 이제 취득하게 되면은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뭐 2년마다 한 번씩 뽑는다? 아직 공부하는 입장이라면은 뭐야 그럴 수가 있지. 하지만 시험 붙고 내가 자격 있다. 그럼 2년마다 시험 본다? 아이고 좋아라. 사람이 적어지네. 가치가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매년 시험 봅니다. 매년 7월 달에. 자, 시험 전형 공고는 일간신문, 그다음에 한국관세물협회 홈페이지로 공고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봐요. 여기에서 많이 봅니다. 하되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관간서 등등 게시판에 이제 공고하도록 되어 있죠. 광고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보호세사제도 운영한 것이 제 5절 보고는 시험위원회 설치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다? 한국관세물류협회 뭐다? 출제, 평가, 전형을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보호세사 시험위원회가 있어요. 시험위원회. 그렇죠? 뭐는 출제 누가 할 것인지, 선정을 누가 할 것인지, 그다음에 시험에 합격하면은 공고 누가 할 것인지. 근데 시험을 냈어. 근데 거기에 시험에 대해서 뭐다? 가다반이 나요. 가다반. 바로 이제 토요일 날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가다반. 그러면 이제 한 5일 동안 그 가다반이 나오면은 이럴 수가 있어. 이거 맞는데? 이거는 왜 가다반이 틀리지? 그럴 수가 있어. 뭐다 이의 제기하면 돼. 그래서 5일 동안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 다 수렴해 가지고 그게 정말 맞다 한 경우는 그 수렴해 가지고 중복 답안을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답안을 고치거나 해가지고 한 달 있다가 확정 답안이 나와요. 확정 답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점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거의 해봤자 한두 개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제 턱걸이 60점에 걸린 사람들은 그게 정말 소중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 목표는 100점 만점 강의를 하는데 그래도 인간인지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평균 한 80에서 90 사이로 붙는 게 제 바람입니다. 보면은. 그렇죠? 여유 있게 붙어야지. 왜냐면 1년에 한 번 있는 거잖아. 그래서 1년 준비 열심히 했는데 아깝게 떨어져 봐.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돈 낭비, 시간 낭비. 그냥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딱 하고 공부해서 딱 따버리고 책 다 찢어버려야지. 그렇죠?
찢어버린다 이유가 있어요. 험한 말이 아니라 계속 개정이 됩니다. 계속. 그 때문에 그 법제처에 있는 나중에 시험 붙으면은 법제처에 있는 법률을 이제 일이 있을 때마다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보호사 시험위원회 둡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회장이 합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10명 이내입니다. 1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위원은 뭐다? 그 보호세함을 관리에 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회장이 위촉합니다. 너가 한번 해볼래? 너가 한번 해볼래? 그래서 협회장이 다 위촉합니다. 거의 뭐 이러한 것들은 관선장이 다 위탁을 다 줬네요. 자, 그다음에 보호사제도 운영하는 곳이 보면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죠. 보면은 한국관세물리협회장은 관세청한테 사전에 보고하고 사전에 보고해야 돼 또. 보호사 대상으로서 직무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세물협회에 가보면은 공고사항이 나와요. 가끔 이제 보호사 이제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예요 개정 법령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합니다. 직무 교육. 그래서 저는 한 번 안 가봤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개정 법령, 뭐 필요한 부분들을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이지.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선생님 왜 안 가요? 저는 이제 등록 안 했으니까 갈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도 교육할 때 웬만하면 안 갈 거예요. 그렇죠? 뭐 이득이 있어야 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보호사 직무교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제 미끼가 아니라 그 동료하기 위해서 보호사 직무교육을 가는 이제 그 보호사 같은 경우는 자율관리를 등등 할 때 여러 가지 세관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혜택을 줍니다. 갈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꼭. 자, 그다음에 한국관세물협회장은 교육을 실시했을 때보다 7일 이내 교육을 이렇게 잘했다라고 관세청한테 보고를 해야 돼. 이런 숫자라는 게 중요한 거. 숫자. 7을 뭘 바꿔? 10일로 바꿔. 10일.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 관세에서 보수교육 받고 그 물류협회장이 뭐한다? 그 관세청한테 뭐한다? 7일 이내에 보고하는구나. 교육 잘했다고. 그렇게 끝. 일주일 이내 하는구나. 끝. 그렇죠? 그다음에 세관장은 직무교육 이수 이력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혜택. 직무교육 이수 이력에 따라서 보호세사가 속한, 보호사가 등록한 보호세구역에 대한 관세법상 평가, 심사, 혜택 등을 뭔다? 차등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야지 오지. 이런 게 있어야지만이 발벗고 나가가지고 직무교육 들으러 가지. 그러면서 개정법을 들으면서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지. 그리고 이런 혜택도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다음에 보호사제도 운영하는 곳이 보면은 이제 우리 관세법에도 있었죠. 보호세사에 대한 직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고시는 뭐냐면은 조금 더 실물적으로 풀어서 이제 정리한 게 고시예요. 고시입니다. 그렇죠? 자, 보면 아까 봤어요. 보호세 화물, 내공 물품에 대한 입회 및 확인, 그렇죠? 겸품, 반출 및 회수에 대한 감독, 그렇죠? 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 관리에 대한 감독.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법에서는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고시에 대해서는 이것에서 좀 세분화해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번 보호수 작업과 화주의 수입 신고 전 장침품 확인 시 입회 및 감독. 이런 게 다 시험 문제예요. 보호수 작업. 이거 잘 모르시죠? 보는 이제 물품이 해외에서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은 근데 들어왔어. 근데 웬걸 이 옷이 원산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 원산이 표시가 안 되면은 그 물품에 대한 가액만큼의 과징금을 때리거든요. 원산 표시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원산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그런 경우 뭔다? 그냥 가가지고 보호수구역 가가지고 이걸 박음질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이제 가가지고 보호수 작업 신청을 해야 돼. 그 세관장이 보호수 신청을 되면은 승인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할 수가 있어요. 하게 되면은 이제 보호세사의 감독하에 그 물품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물품에 대해 갔는데 딴 거를 주머니에 넣고 나갈 수가 있잖아. 그럼 밀수거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입힘에 감독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수입 신고를 하기 전에도 물품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인천공원에 많이 했습니다. 보면 이제 물품이 수입됐어요. 보호세구역에 반입됐습니다. 물품이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보호세구역에 반입됐어요. 근데 이제 화주가 저한테 인보이스를 줬는데 이상해.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냥 클로즈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클로즈업 써 있으면 안 되고 이게 팬츠인지 브리프인지 뭐 셔츠인지 그리고 또 그 원단에 대한 구성 그 성분에 나와 있거든요. 몇 프로인지 면 60%, 모 60%. 여기에 따라서 이제 품목별로 달라지거든. 세율이.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실제로 보러 갑니다. 그리고 또 원산 표시 또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보러 가고. 그러면 그냥 제가 보세요. 창고 가지고 문 뚫고 가서 볼 수가 없어요. 뭐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세관장한테 그걸 신청해야 돼. 수입 신고 전에 내가 이 물품 한번 보겠다라고 사전 확인을 신청해야 돼. 그러면 세관장이 승인을 해줍니다. 뭐다? 보호세사랑 같이 가가지고 물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입회 감독. 그러니까 아까 보신 보호세사 직무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돼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공부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다음에 세관 보건대의 시복 및 관리. 그래서 보면은 이제 검사 끝나면 세관 보건대 딱 채웁니다. 그래서 누구도 따면 안 되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관리.